유리함수 다음은 이제 무리식과 무리함수를 배우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오늘 무리함수, 무리식, 무리함수 그냥 다 나갈 거야. 여기서는 딱 포인트가 있어요. 무조건 핵심은 그래프. 그래프랑 이제 계산에서는 내가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서 뭐 판별식도 쓰고 배대공식도 쓰고 근과 계수관계도 쓰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프랑 2차 방정식 다루는 거. 자, 유리함수의 정의는 그냥 y나 fx꼴로 표현했을 때 그 fx가 유리식이면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따라하세요. 0이 아닌 다항식분의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분모는 0이 아닌 다항식이면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분수함수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 하면 이 분수함수를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 다항이랑 분수 둘 다 말하는 건데 다항이랑 보통 다항이라고 하지 유리함수라고는 안 부르고요. 엄밀하게는 유리함수 하면은 다항과 분수 둘 다 포함한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또 분수함수를 얘기하고 싶을 때 유리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너네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게 정의역은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이면 정의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정의역 안 알려줬어도 당연하게 우리가 정의역은 실수 전체집합 중에서 얘가 정의되는 최대의 범위니까 0일 땐 정의가 안 되죠.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실수 제곱은 0 이상 거기다 1 됐으니까 1 이상이니까 0이 될 데가 없으니까 실수 전체집합이 되는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는 제일 기본적인 기본형 그래프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루는 유리함수는 따라하세요. 1차분의 1차 이하 여기 유리함수만 다루게 될 거야. 뭐 2차분의 1차 이런 거는 계정 미적분에서 다루고 여기 수하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냥 1차 분모는 1차고 분자는 1차 그러면 상수함수인 걸로 다루게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형태 따라서 기본형 그래프는 여기 k가 0이 아닐 때 x분의 k로 얘기를 해요. k가 0인 건 왜 안 다루나요? 하면은 0이면 x분의 0 하면 y는 0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유리함수라고 우리가 부를 필요 없기 때문에 k가 0이 아닐 때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점을 찍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뭐 이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k가 1일 때 예시를 드릴게요. y가 x분의 1일 때 그러면 1,1 지나겠죠? y는 x분의 1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1 대입하면 1,1 지나겠지? 그런 다음에 2 대입하면 2,2분의 1 지나겠죠? 3 대입하면 3,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역수하면 거꾸로 2가 돼서 이렇게 찍히고요.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야 지금 다 찍어봐 했더니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오더라. 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딱히 왜 저렇게 되는지 우리가 그래프들이 왜 저렇게 그려지나요? 이거는 미분을 배워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미분을 배우기 전에는 무조건 다 외우는 거야. 아, 2차 함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왜 그런지 모르죠? 그냥 외웠죠? 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그냥 외우세요. 컴퓨터한테 찍어보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찍히더라 였던 거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 분자가 양수면 1, 4분면 쪽이랑 2, 3, 4분면 쪽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K가 음수면 신기하게도 1, 4분면 3, 4분면 쪽 안 그려지고 2, 4분면 4, 4분면 방향에만 그려지더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서 이건 컴퓨터한테 그리려고 시켜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얘 특징은 정의역은 분모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분모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의 집합 이 정의역이 될 거고 치역은 y좌표 싹 다 모은 거죠. 얘는 y좌표 0인 점은 정의 찍히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능령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되는데 분자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특징이 따라하세요. 점근선 유리함수 x분의 k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점근선이 존재를 하고요. 일단 점근선을 가로 세로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 우리가 2차 함수의 기준이 되는 점이 뭐냐 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꼭지점 기준으로 관찰하고 원이었으면 원의 중심 기준 관찰을 하잖아. 유리함수의 관찰이 기준이 되는 대상은 이 점근선 두 개가 있죠. 점근선의 교점 기준으로 항상 관찰을 해야 돼. 무조건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특징 보면 여기 가로선, 세로선, 점근선이 있고요. 얘는 기준이 되는 점은 항상 점근선의 교점 기준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무조건 점근선부터 작도를 하면 돼요. 점근선 한 다음에 K의 부호에 따라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점근선 한 다음에 K의 부호에 따라 이렇게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하세요. 기본형. 네, 기본형 그래프를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2차 함수에는 꼭지점이 있다면 유리함수에는 따라하세요. 점근선의 교점. 이게 기준이 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은 넘어가서 우리가 2차 함수 때랑 똑같아요. 기본형을 배우면 표준형을 배우고 표준형을 배우면 그다음 일반형을 배우죠. 다음은 유리함수의 표준형이에요. 유리함수 표준형이 뭐냐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기본형을 평행이동. 평행이동한 그래프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 이렇게 옮긴 거야. 우리 2차 함수 때 약간 이런 느낌.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하고 a 여기 아니라는 게 2차 함수의 기본형이었죠. 표준형은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래프에서 해석을 했냐면 얘의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얘의 꼭지점이 p, q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을 평행이동 시킨다고 관찰을 하는 거였거든.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점근선의 교점. 걔를 평행이동 시켜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작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일단 얘 x축 방향으로 p만큼 갔으니까 0,0이었던 점근선의 교점이 오른쪽은 p만큼, 그 다음에 q만큼 위로 올렸으니까 위로 q만큼 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p, q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이게 기준이 되는 점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k의 부호에 따라서 1, 4분면 3, 4분면 쪽인지 2, 4분면 4, 4분면 쪽인지 그냥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일단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보고 너네가 직접 판단을 하면 되고, 나는 그냥 여기서는 몇 개 예시만 한번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표준형에 y는 하고 x-1분의 3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x축 방향 1, y축 방향 2 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수평점근선, 내가 줄여서 가로선이라고 부를 거야. 따라하세요. 수직점근선, 세로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세로선은 언제 생기느냐? 그러니까 왜 생기는지 보면은 분모가 0이 돼서 정의가 안 될 때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x가 1일 때 분모가 0이 돼서 정의가 안 되네. 그럼 바로 세로선에서 x 1 이렇게 작도를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위로 2만큼 올렸잖아. 그럼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이렇게 가로선 먹고 y는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랬을 때 기준점은 항상 점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1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애의 부호에 따라서 이쪽이 그려질지 이쪽이 그려질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얘는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쪽은 이렇게 그릴 때는 따라하세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걸 설명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점근선이라고 부른 이유는 줄임말이야. 점근선 이거 한자 줄임말이거든. 이거는 점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근은 가까워지다의 한자 뜻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그래프를 점을 찍어봤더니 계속 이렇게 한없이 이 선에 가까워져서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작도할 때는 점근선 먼저 그려놓고 점근선 그린 다음에 K 부호에 따라 그냥 여기서 얘도 점근선이니까 가까이 시작해서 가까이 끝나도록 이렇게 그냥 작도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예시를 하나 더 볼까요?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작도를 하라 그러면 점근선부터 작도를 하면 돼요. 점근선은 민지야, 언제 분모가 0이 되니?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무슨 선을 작도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x? 그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수직점근선. 또는 우리끼리는 그냥 세로선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 세로선 한 다음에 뭐라고 쓸래? 그렇지. x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모든 점 이런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호. 수평점근선. 가로선은 몇이죠? 뭐라고요? 정확히 이 직선을 말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순간에 뭐라 말해야 돼?
중심이 되는 점 표시는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중심이 되는 점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리는 건 보였나? 몇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야 되죠? 2랑 4사분면 방향으로 그냥 가까이 시작해서 가까이 끝나게 가까이 시작해서 가까이 끝나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참고로 얘 대칭이에요. 대칭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일단 대략적인 개형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작도하는지 알겠니? 작도하는 방법은 따라하세요. 전문선을 작도하고 방향 판단 어느 방향으로 그리는지 그냥 판단해서 그리면 돼요.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따라하세요. 표준형. 표준형은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래프를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을 쓰는 거야. 맞아요. 2차 함수도 표준형을 쓰는 이유는 꼭지점 좌표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프를 빨리 그리려고 표준형을 쓰는 거고, 일반형은 그냥 방정식의 관점에서 내림차순 정리하기 일반형이었던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따라하세요. 1차분의 1차 이하를 우리가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1차분의 1차 이하의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한 게 따라하세요. 일반형. 이걸 보통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얘는 A가 0이 아니다. 이거는 둘 다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잘못 썼다. 아니네. 착각했네요. 이거 A, B 동시에 0 이게 맞네요.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상관이 없는데가 착각했다. 착각했어. 왜냐면은 둘 다 0인 경우에만 둘 다 0이면 이제 상수함수 Y는 0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괜찮거든. 식으로 내가 표현한다 잘못 표현했네요. A, B 동시에 0이면 안 돼. 그럼 유리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는 맞지만 우리가 분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가 되겠죠. Y는요. X축입니다. 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표준형으로 식 변환을 식을 바로 변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사실 근데 표준형으로 이거 잘 안 바꾸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y는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일반형이에요 이게. 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솔루션 1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표준형으로. 표준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1차분의 상수. 이거 지금 1차 나누기 1차니까 덜 나는 거거든. 대분수꼴 이거 진분수꼴. 다음 식에 나눠서 진분수는 분모가 차수가 높은 게 진분수꼴인 거야. 그래서 얘를 아래로 유리식 계산해서 떨궈 내려주는 게 표준형 계산이에요. y는 x 플러스 1분의 하고 이거 2 한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게 전개하면 2x 플러스 2가 되죠? 원래 마이너스 3이었죠? 몇을 해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5를 더해줬지? 그럼 똑같아지면 5를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고 따로 분리를 하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표준형이 됐죠? 그럼 얘는 정근선 표현을 해주면 얘들아 수직 정근선 세로선 x는 몇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우리가 가로는 몇인 거 알 수 있어요? y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분자의 분자의 음수가 나와 있으니까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 이렇게 가까이 시작해서 가까이 이렇게 작도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솔루션 2. 바로 작도를 하는 건데, 자, 얘는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일단 우리가 직정근선이 생기는 건 어차피 처음 일반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모가 0이 될 때가 보이거든. 그럼 저기서 바로 정근선을 구해요. x는 0. 그리고 우리가 수평정근선은 어차피 이거 2 이렇게 묶어낼 거니까 결국은 이 2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2는 여기 있는 얘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세요. 1차는 개수비 1차는 개수비로 수렴을 하니까 1차는 개수비이기 때문에 1분의 2에서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는 직접 계산으로 한 번은 보여줄게. 한 번은 딱 보여줄게. 왜 개수비인지. 자, 우리가 y는 한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3 여기서요. 이거 말해. 여기서 바로 할게. 일반 형식에서 그냥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서 왜 개수비인 c분의 a로
수평정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볼 거야. 참고로 얘들아, 우리가 2차 함수다 그러면 2차 함수면 일반형 나타냈을 때 미정계수 몇 개야? 3개예요. 2차항, 1차항, 상수항에서 총 3개의 미정계수가 들어가게 되겠지? 유리함수는 지금 일반형 표현하면 미정계수 몇 개야? 4개 같지만 우리가 하나는 없앨 수 있어요. 비율이기 때문에 보통 얘로 나눠버려요. 나눠버릴게, 분모 분자를. 그럼 쟤는 여기다가 일단 쓰고 지울게. y는 한 다음에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여기서 c로 보통 나눠서 처리를 하면 미정계수 3개가 돼요.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c분의 a, x 플러스 c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냥 하나하나의 미정계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이게 a, b, d 이렇게. 그럼 a, b, d 미정계수 3개짜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일단은 이거 그냥 a, b를 안 받고 이 상태로 끌고 가볼게.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끝나면 묶어내면 얘가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한 다음에 이 c분의 a하고 x 플러스 c분의 d 플러스 이거 원래 c분의 b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더하면 뭐로 했냐면 c분의, 잠깐만요, 이거 뭐 d구나. c분의 ad가 더했으니까 빼기 c제곱분의 ad, 이렇게 지금 처음이랑 똑같은 식이라 이렇게 묶어내면 얘가 x 플러스 c분의 d분의 어쩌고 하고 플러스 a분의 c분의 a가 되는 거 수평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게 그대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인 거라서 이제 그냥 외우는 거야. 따라하세요. 수평정근선은 1차항 계수비. 근데 이럴 수도 있거든. 1차항이 없을 수도 있거든. x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5 이러면 1차항 계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0x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1차항 계수비 몇 분의면? 2분의 0에서 그냥 0인 거야. 그럼 x축이 수평정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1차항 계수비 얘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그리고 수직정근선 언제 생기냐고 한다면 분모가 0일 때 이렇게 분모가 0일 때 생긴다. 자, 1차항 계수비를 보고 우리가 수평정근선 작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분모가 0이 될 때를 찾아서 수직정근선을 작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에서 내가 굳이 표준형 안 바꿔도 수직정근선과 수평정근선 작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방향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점을 대입을 해요. 아무거나 대입을 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장 편한 건 x에 0 대입하는 거야. 그럼 0, 0 들어가면 y좌표가 몇 나올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0, 0 소거되고 1분의 마삼이니까 마삼만 남잖아. 그럼 따라하세요. 0, 마삼. 0, 마삼을 친다요. 그러면 0이면은 얘보다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오른쪽이었고요. 마삼이면 2보다 아래쪽이니까 이쪽에 대충 0, 마삼이 찍히겠죠? 이쪽에 0, 마삼이 찍히겠지? 대입해서 점을 하나 찾아요. 그러면 야, 여기를 지나려면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대입해서 나머지 그냥 방향만 결정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하나 더 해볼게. 야, 이거 표준형 바꾸는 건 내가 안 할게요. 유리식 계산에서 우리가 덜어내는 거 했으니까. 두 번째 예시는요, y는 하고 분모 일반형으로 1차분의 1차 아무거나 불러줘. 막 불러봐. 1차 1 없이 3x 분의 6. 이거 고민할 문제인데. 자, 그러면 바로 작도를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수직정근선. 세로선 작도하려면 따라하세요. x가 분모가 0일 때. 야, 그럼 일단 작도해. 일단 그려놓고 시작해. 이게 x가 몇일 때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그런 다음 따라하세요. 가로선 또는 엄밀하게는 수평정근선이죠. 일단 그린 다음에 따라하세요. 1차항 계수비 몇 분의 몇 하면 돼? y는 3분의 2 한 다음에 어느 방향에 그려질지는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나는 0 대입할게. 또 0이 제일 편해요. 0 대입하면 0, 몇 지난다는 거 확인?
0,2분의 3 지나야 되죠? 0이면 여기가 오른쪽이죠? 2분의 3, 이는 3분의 2보다 큰 거지? 대충 이쪽에 0,2분의 3이 있으니까 1사분면 3사분면 쪽에 그러시는 분의 판단은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늘 이렇게 작도 할 수 있겠어? 문제 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바꾸지 않고도 일반형 상태에서도 작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점근선 표시했어. 점근선 표시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따라하세요. 수직 점근선. 그건 언제 생긴다고요? 뭐가 0일 때. 수평 점근선은 언제 어디에 생긴다고요? 일장 개수비인 지점에 생긴다. 이렇게 되는 확인을 내가 시켜줬죠. 그래서 바로 작도할 수 있어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 날 거야. 바로 할 수 있는 게 굳이. 빨리 갔다. 자, 그래서 뭐야?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판단해라라고 하면은 참고로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정의역이 제한돼야만 생겨요. 왜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최대값도 값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려면 따라서 정의역이 제한 x의 범위가 제한됐을 때만 생기고요. 그냥 그래프 판단하면 돼요. 공식 없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볼게요. 마이너스 3, 2, 4, 2 이하로 x의 범위를 제한시킨 상태에서 fx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라라고 했어요. 점근선 방정식 알려줬지? x는 3. 그래요. 아닌데.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대요. 0,만 지난대요. 여기 3이니까 0이니 왼쪽, 0,0이니까 일단 아래쪽. 그럼 대충.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0,0.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근데 범위가 마3 이상 2 이하니까 마3 하면 이게 3이잖아. 이쯤에 마3 딱 끊고 2면 이쯤에 2 이렇게 딱 끊고 그래프가 양쪽 포함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언제가 최대냐를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x가 마3일 때 그때가 최대잖아.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왼쪽 이렇게 당기거나 오른쪽 당겨서 거기 값을 그냥 써버려요. 자, 그러면 f를 x라고 했으니까 마3일 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10을 몰라. 그럼 10을 먼저 세우라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그냥 작도해주면 돼요. 0만 지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분모는 이렇게 할 거예요. y는하고 x는 3에서 점근선 생겼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1차항 기술 1로 세팅한다면 상성이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 3에서 수직 점근선이 생겼겠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얘 1차항 계수가 결정이 돼야 돼. 왜? 이게 1차항 계수거든. 그럼 여기 x라고 시작해야 돼? 1x, x 놓고요. 그 다음에 미정계수 하나는 몰라. 근데 어디를 그래서 점 하나 줬을까? 0,0. 이거 준 거지. 그러면 0, 0 대입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되니까 0이 나오면 여기 만약 1 이렇게 됐으면 0이 아니라 0,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상수항이 몇이구나? 0이구나. 이게 fx라는 거 확인. 이렇게 그냥 미정계수를 결정을 잘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마3 집어넣었을 테니까 마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1. 이때 땡땡땡 왼쪽으로 빼면은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뭐죠? 뭔가 잘못됐어. 왜 2분의 1이 더 위에 있어요? 이거 잠깐 마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2분의 1 맞는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 물어보면 x가 마3 1 때 최대값이네. 최소는 x가 2일 때 마이너스 1. 여기서는 그냥 최대 최소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이 별거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왜냐면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만 생기기 때문에 그래프 직접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때 너네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얘가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주로 이거를 쓰게 되는데 유리함수는 아까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을 했죠? 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잘 쓸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대칭성. 대칭성인데 얘는 점대칭, 선대칭 둘 다 가져요. 점대칭은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르죠?
얘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라서 따라하세요. 대칭점. 대칭점은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이냐면 점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 줄여서 보통 대칭점 이렇게 부르고요. 대칭점 기준으로 잘 관찰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소리예요. 여기가 만약에 0, 여기에서 칠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돼. 여기가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x좌표 방향으로 3, y좌표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요 점이 찍혔다? 그러면 항상 여기 대칭에서 이쪽에서 점이 찍힌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이쪽으로 3만큼, 아래로 1만큼 이렇게 점을 찍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점대칭.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찍혔다, 여기 무조건 찍혀야 돼. 여기 찍혔다, 무조건 여기 찍혀야 되고요. 다양하게 다 찍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기준으로 여기 점이 찍혔으면 얘도 항상 상상을 해줘야 돼요. 매번 표시를 할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여기 찍혔어? 여기서 찍히겠네? 필요한다면 써야지. 필요하다면 써야지 나중에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자, 즉 대칭점이 존재하고요. 따라서 대칭선. 대칭선이 뭐냐면 상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얘 두 개가 있어요. y는 기울기 1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특징은 대칭점을 지나면 기울기 뿔마 1인 두 직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 3만큼 1만큼 떨어지는데 점이 찍혀있다? 그럼 바로 위쪽에 이쪽에도 3만큼 1만큼 이렇게 떨어진 점에 점이 찍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점들을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연결 이렇게 하잖아? 그럼 기울기 몇인 직선이 나올까? 여기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대칭점 두 개 연결하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와야 돼. 이런 것도 안 하거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유리함수를 그렸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어요. 여기가 5,1이었어? 여기 바로 몇 콤마 몇인지 알아요. 몇 콤마 몇? 바로 알아요. 왜냐면 따라하세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럼 이거는 그 대칭선을 기준으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대칭시켜라 그러면 손에 발에서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칭 쌍일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오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점이 찍혔다, 여기 찍어야 되고 여기 점이 찍혔다, 이쪽에도 반대로 대칭점을 대칭시켜서 여기 찍어줄 수 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3만큼, 1만큼 이렇게 떨어진 점을 찍어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대칭점과 대칭선을 이용해서 점 하나가 찍히잖아? 나머지 세 개들도 같이 이 네 개가 세트로 나와요. 머릿속에. 이해되나요? 그리고 좀 특별한 점은 요 점과 요 점. 우리 이 대칭선 중에 기울기 1인 대칭선 있죠? 얘와의 이 교점 얘도 있지. 얘는요 기본 그래프에서는 요렇게 딱 자르면은 얘는 x축과 평행하고 얘 기울기 1이죠? 그럼 여기 몇 도일까? 얘가 여기 몇 도일까?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거? 직각이 되면 참고로 이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 참고로 얘 특징이 뭐냐면 이 전근선의 교점 있죠? 대칭점. 얘랑 이 그래프 위에 점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얘가 제일 가까워요. 얘가 제일 가까워요. 왜요? 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가까울 수밖에 없어. 자,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 점이 제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란 말이죠. 이 유리함수가.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위에 이 점이랑 또 다른 한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럼 요만큼이 직각이니까 얘는 직각보다 크니까 둔각일 수밖에 없고 이 길이가 빗변이 되니까 이 길이는 밑변의 역할이라서 무조건 빗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최소 길이가 된다.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기울기 1인 직선과의 교점을 초록색 표시하는 거 있죠 이거? 얘는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최소 거리인 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직각이 되는 삼각형으로 떠올릴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지금 세 가지 따라하세요. 대칭점. 그리고 이 빨간색 선대칭의 기준에는 이 선을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고요? 대칭선 어디 생기냐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뿔마 1인 직선 또는 대칭점을 지나는 기울기 뿔마 1인 직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특별한 점, 가장 특별한 점, 그 위의 점 중 가장 특별한 점은 기울기 1인 대칭선과의 교점이 되는 녀석. 그래서 이 특징이 되고요. 참고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여기 너무 많이 겹쳐져 있으니까 옆에다가 따로 그릴게요. 얘는 지금 내가 어떤 함수인지 안 써놨지만 얘는 딱 특정을 지을게. y는 x분의 k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자, 얘는 식에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데 기하학적인 어떤 특징도 있냐면 보세요. 이거 넘길게. 넘기면은 xy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따라하세요. 곱이 일정하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뒤에 따로 넣은 것 같다. 따로 뺐나 이거? 다시 따로 뺐네. 이건 뒤에서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유리함수 그래프 특징이 끝이야. 자, 일단 여기서는 대칭성에 대한 내용만 했네요. 따라하세요. 대칭점은 어디 생긴다 그랬죠? 누구와 누구의 교점? 정근, 수직 정근과 수평 정근사의 교점이 대칭점이 되는 거고, 대칭선 몇 개 있다고 얘들아? 2개 있어요. 어디 존재한다고요? 누구 지나는? 원점은 아니고 평행이 있을 때 따라서 대칭점 1 지나고 기울기 몇인지 알아. 1마일 직선이 대칭선이 된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걔네들에 의해서 유리함수 점 하나 찍혔다? 나머지 몇 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3개. 4개가 세트가 돼. 머릿속에서. 매번 다 표시할 필요 없고 머릿속에서는 여기 찍혔어? 얘는 찍히겠네. 여기 찍혔어? 얘는 찍히겠네.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그래서 얘는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따라하세요. F는 F 인버스. 자,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거 분명히 도형의 의미에서는 따라하세요. Y는 X에 대칭시켰다. 야, 대칭시켰는데 어떻게 똑같아? 대칭시키면 달라졌는데 왜 똑같아? 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원래 대칭. 원래 대칭이었으니까 대칭시켜도 똑같았던 거야. 그러면 얘가 원래 대칭이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만약 1,3이라 붙여봐. 그럼 1,3이니까 1,1 이거 마이너스 x. 여기 1,1. 자, 얘가 마이너스 fx한테 쳐볼게요. 유리함수가. 그러면 얘 역함수 f 인버스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대칭점을 그냥 바로 옮겨버리면 돼요. 중심이 되는 점 기준으로 땡땡땡 해가지고 대칭시키면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겠니 얘들아? 1,3이 y는 x에 대칭되면 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요? 3,1로 바뀌는 거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했죠? 바로 여기는 3 쭉쭉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은 안 바뀌니까 이렇게 바꾸죠. 역함수 이렇게. 이게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원래 그래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근데 왜 안 바뀌었냐? 따라하세요. 원래 y는 x 위에 있었다. 이 점이 원래 y는 x 위에 있어서 대칭을 시켜도 똑같았던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4 이렇게 돼 있으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얘를 y는 대칭 시켜봤자 이 점이 안 변해요. 원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안 변해서 그래프가 똑같이 그냥 그려지는 거죠. 또는 따라하세요. fx는 x. 이것도 이거랑 같은 의미로 해석하라 그랬죠? 이게 무조건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해석을 해라. 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y는 fx와 걔를 대칭시킨 x는 fy의 교점. 이걸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그게 x가 나온다. 항상 성립하려는 쪽에 y는 x에 대한 원래 대칭이다. 그래서 정근선의 뭐야 이거? 정근선이가 아니잖아. 왜 이렇게 썼어? 정근선의 교점이 기준점이죠. 그 대칭점.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었구나. 그래서 원래 y는 x에 대한 대칭이어서 대칭시켜도 똑같았구나.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해야지. 정근선 이해 하면 크게 되죠? 말이 안 되죠. 정근선의 교점. 안돼갔지? 자, 여기까지는 딱히 어려운 애가 없죠? 좀 낯설 뿐이지. 자, 문제 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유리함수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3개 배웠죠? 근데 그거는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프의 특징만 알아볼게요. 여기가 x는 p, y는 q 했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이제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과 선들이 존재하는데 따라하세요. 대칭점
대칭점은 어디에 생겨요? 땡땡땡이 땡땡. 정근선의 교점 몇 콤마면? 평원 Q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니까 만약에 여기 점이 찍혔다? 그럼 바로 대칭된 얘네들까지 세트로 다 생각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칭선들 이렇게 기울기를 라인 직선 이렇게 생겨야 이 정도는 너네가 머릿속에 그려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대칭점, 대칭선, 그리고 얘네 세트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특별한 점이라고 했죠? 최소 거리겠죠? 자, 얘 한번 봅시다. y는 하고요. 야 뭐야?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 왜냐면 얘 미정계수 a가 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래프의 정근선들로 얘 정근선 2개, 얘 정근선 2개 나오겠죠? 얘네들 정근선 하면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 그때 걔 넓이가 20이다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으면 그려봐야죠. 할 수 있는 거. 자, 정근선만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수직 정근선 하면은 x가 몇일 때 생기겠니 얘들아? 마이너스 a. 근데 양수 a라고 줬네 다행히.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a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겠구나. 그럼 수평정근선은 언제 생기겠니? 개수빈이 1이라 했지만 왜 마이너스 앞에 빼놨죠? 조심해야지. 몇?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수직정근선이 나왔네. x가 몇일 때? 2일 때. 얘 지금 음수였죠? 2는 양수니까 오른쪽 왼쪽이겠지? 만약에 A가 양수는 조금 없었다? 케이스 다 나눠야 돼요. 얘가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2일 때 뭐 나눠야 돼. 양수보다는 얘랑 지금 같을 때 얘가 왼쪽에 있을 때, 얘가 오른쪽에 있을 때로 세 가지로 케이스 나누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일단 세로선 어떻게 되니? y는 하면 개수비가 몇이죠? a인데 다행히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는 위에 있겠죠? 문제가 좀 쉽게 나왔네요. 이 넓이가 20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a에 대한 10이니까 넓이도 a에 대한 10으로 나와서 미지수 하나씩 하나는 끝나겠네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실수 안 하게? 그랬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a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뭐 나머지 뭐 a 플러스 1, a 플러스 2는 20.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2개가 나올 수 있고 그중에 양수인 a를 골라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의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정근선 작도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모르겠으면 정근선 작도 해봐야지. 정근선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정근선을 그려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성난이 된다고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유리함수 그래프 줬어요. 그 유리함수 위로 움직이는 점 Q라고 했어요. 자, 일단 작도를 한번 해봅시다. 민재, 작도 뭐부터 작도해야 될까? 수평정근 먼저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는 몇 이렇게 해야 돼? y는 그렇죠. 그 다음 무슨 작도 할까? 그거 뭐라고 부를 거야? 수직? 점근선. 점근선. x는 y. 그런 다음에 방향 어디가 될까? 방향? 내가 아무거나 대입하면 된다 했지. 뭐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0, 0 대입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0,2분의 1 지나니까 0이면 오른쪽, 2분의 1 위쪽이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점P가 너무 특별하네.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 이게 P네. 이 위에 점 Q. 아까 이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누구와의 교점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대칭선과의 교점 또는 이렇게 그려질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대칭선과의 교점. 이게 최소 거리인 점이다로 외우면 돼. 이렇게 그려질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최소 거리 두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여기가 최소니까 Q하고 스몰 M 이렇게 써요. Q 미니멈 이렇게 놓고 그때 이 길이를 M으로 놓으세요. 놓으래요. 그때 M제곱 구하 쉬우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참 얘 같은 경우는요 표준형 바꿔야 되네. 표준형 바꿔야겠네. 자, 얘는 귀찮게
표준형을 안 바꾸고 할 수 없나? 표준형을 바꾸기 싫은데 바꿀게요. 바꿔야겠네. 그러시겠네. 자, 바꿀게요. x 플러스 왜 바꿔야 되는지 보여줄게. 표준형 바꾸면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x 플러스 2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2를 빼는 거니까 1을 더해주면 플러스 3 해주면 이게 x 플러스 2분의 3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3인데 이거는 원래 그래프가 이거야. y는 하고 x분의 3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그걸 평행 이동했다 생각을 하는 거야. x축 방향은 얼만큼? 마이너스 2, y축 방향 얼만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이 길이는 내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이 선분의 길이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그러면 이걸로 상상을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요렇게 놓고 요렇게 했을 때 요 거리가 m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y는 x분의 3 이렇게 되고요. 넘기면 xy 따라서 곱이 일정하다. 곱이 3으로 일정한데 이게 y는 x 위 점이네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곱이 3으로 일정. 근데 얘 위에 점이니까 따라하세요. xy 좌표가 같다. 그럼 똑같은 거 곱해서 3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각각 몇인 거예요? 누구 딱 곱해서 3 나오면 똑같은 거 두 개 곱해서 3 나오면 루트 3이겠죠? 아,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이 길이도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1대 때 루트이니까 m은 몇이구나. 루트 6 이렇게 되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최소거리인 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최소거리점이 요 점인 줄 몰랐어요. 그럼 계산해야 돼요. 계산 때려가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임의의 점이니까 여기 이제 내가 t, 와 미친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따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걸 써도 되고요. 또는 아까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길이가 요 선분 길이, 요 선분 길이가 변하진 않죠? 그래서 얘가 원점이 돼도 평행 이동한 다음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그냥 무식하게 계산 때려박았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지 말까? 평행 이동 할게요. 평행 0,0으로 평행 이동 해주고 여기가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y는 x분의 3이었나요? 그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위에 점, 임의의 점 q가 있다면 q'을 넣을게요. p'을 넣고 q'은 이제 t분의 3 하니까 식이 아까보다 훨씬 간단하죠? 계산하기 훨씬 편하겠지? 자, 그래서 내가 점과 점사의 거리를 d로 넣을게요. d는요, t 값을 다 나눠주면 dt 이렇게 거리를 t는 함수 놓고 그러면 x 증가량 하면 t제곱 y 증가량 하면 t제곱분의 3 9에다 루트를 씌운 게 거리 해야 되겠네요. 야, 그럼 따라서 역수꼴해야 이니까 내가 무슨 식이 쓰고 싶어야 돼? 산술기에 쓰고 싶어야 되죠. 그러면 이 안쪽만 관찰하면은 이 안쪽은 양수니까 지금 크고 나갔다 2 루트 5 그러니까 9 이렇게 되니까 2, 3은 6 그래서 얘 곱이 지금 고정된 거죠. 6으로 그럼 합의 최소가 루트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산술기 평면 구에 의해서 여기 최소가 얘는 똑같을 때니까 t제곱분의 9 넘기면 t 4제곱 9니까 t는 루트 3 왜냐하면 t는 양수니까요. t가 루트 3일 때 최소가 루트 6이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결과가 똑같이 진동 직접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봐봐 이쪽은 없다고 치고 이쪽은 볼게요. 정역 제한시켰다고 치고 자 여기 지금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 여기서부터의 거리니까 이 점 바로 그냥 해서 푼 거지. 만약에 문제는 이 점으로 안 주고 이 점부터의 거리 이렇게 줬으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 수하에서 내기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법선이 이 밖에 점 지나야 되는데 수하에서 내기 좀 그렇다. 이런 건 안 되겠네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최소거리인 점 정근선과의 교점부터 최소거리인 점 내가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래프와 산술기 그래프의 관계는요
여기서 식 변형하면은 이거 너네 밑에 쓰라고 이거 냈던 거 한번 써보라고. 야 이거 일단 보세요. 이거 넘겨서 내가 뭐 어느 나눠 썼죠? xy는 몇이다? 이렇게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좌표 곱이 k로 일정하다. x좌표 y좌표 곱하면 k로 무조건 일정하기 때문에 봐봐. 이 좌표 곱하면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 이 넓이랑 내가 요 좌표에서 x좌표 y좌표가 밑변 높이 역할이니까 여기도 만약에 x, y 좌표 곱하면 저 파란색 넓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 점에서 x, y 좌표를 곱하면 x좌표가 가로 길이, y좌표 세로 길이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되기 때문에 얘네 넓이가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 k로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곱이 일정. 그럼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서 곱이 고정되어 있다? 누구의 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합의 최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유형이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참고로 저 직사각형은 한쪽 꼭지점은 위에 점, 한쪽 꼭지점은 대칭점. 인 직사각형 그렸을 때 넓이가 일정한 거야. 다른 점 기준이면 일정하지 않아요. 한쪽 끝은 대칭점, 반대쪽 끝은 그래프 위에 점. 인 직사각형 넓이를 본다면 항상 일정하다. K로 일정하다. 그럼 예를 들면 거꾸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축, Y축 이렇게 돼서 넓이가 10이다 하면은 넓이 10이다 그러면 이게 그 K의 역할인 거 알죠? 뭐 Y는 X는 10이었구나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으면 좋겠죠? 거꾸로 K의 이 넓이를 이용해서 K를 결정할 수도 있고 의미가 뭔지 이해를 했다면 네. 그래서 일정하다. 그럼 우리가 기하적 의미는 넓이가 일정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수적인 의미, 식으로서의 의미를 따진다면 곱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뭐를 쓰기 딱 좋다고요?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누구의 뭐를 구할 수 있다고요?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여기도 써보세요. 이게 다야. 넓이가 일정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곱이 고정됐기 때문에 산술기하편에서 관계에 의해서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거 해석할 수도 있고요. 좀 귀찮은 문제들은 평행이동을 시켜놔서 이것저것 판단을 좀 하게 만드는데 오늘 문제로 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에서 그냥 볼게요. 그래프 그냥 10도 주고 그래프도 너무 친절하죠. 그때 P에서 정근선을 내린 수선의 말을 QR이라고 할 때 PQ, PR이라고 했으니까 PQ면 이 길이, PR 이 길이 따라하세요. 합의 최소. 그러면 당연히 뭐를 의심해야 돼? 산술기가 의심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의 곱이 일정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평행이동을 시켜보세요. 얘 지금 여기가 원점일 때 오른쪽으로 1, 위로 3 올려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다시 왼쪽으로 1, 아래로 3 매기면 원점 기준이 되고 그래프가 평행이동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 되게 만들면 얘가 y는 한 다음에 x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좌표 곱이 몇으로 일정한 애였구나. 그럼 여기 L1, L2라고 한다면 L1, L2가 9로 일정한 애기 때문에 L1 플러스 L2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9니까 6으로 일정한 애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성분의 길,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얘네들의 최소가 얘네들 길이가 어떨 때? 같을 때니까 여기 최소 거리죠. 요 점이 되는 거죠. 요 점일 때 몇으로 일정하구나? 6으로 일정하구나. 그럼 몇이겠네요? 길이가 3, 3 이렇게 해서 6으로 일정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헷갈릴 때 평행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봐도 되고 익숙해진다면 여기서 바로 그냥 봐봐 이거 여기 평행이동해서 이거 원점으로 만든다면
이게 x분의 9가 되니까 곱이 몇으로 일정하겠구나. 곱이 9로 일정하겠네? 그러면 이 최소는 무조건 여기 최소 거리점 요점이 된단 말이죠.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니까 곱해서 9야. 몇 곱해서 9가 나왔던 거겠어. 3, 3, 3, 3이 되지. 6 이렇게 바로 쓰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프 특징을 안다면. 자, 그 다음에 좀 뭔가 끔찍하게 생겼는데 봅시다. 얘는 x분의 6 이렇게 평행이동 안 시켜도 되게 깔끔하게 줬어요. 다른 걸 좀 복잡하게 대신에. 자,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고요. 그냥 요 하나, 둘, 셋, 넷, 다 육각형 도형이 있어요. 이 육각형의 넓이가 최소일 때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근데 봐봐. 잘 보면은 요만큼의 넓이는 이 점이 어디에 있든 이 직사각형 넓이 항상 내가 어떻다고 그랬어? 일정하다고 그랬지. 몇으로 일정할까 여기서? 6으로, xy는 6이니 6으로 일정할 거니까 여기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뭐야? 이 넓이는 몇으로 고정돼 있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6. 이 넓이는 몇으로 고정돼 있네? 6. 그러면 육각형의 넓이가 변한다는 거는 요만큼의 넓이랑 요만큼의 넓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는 항상 6을 일정하고 얘네만 변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내가 알려준 공식 같은 게 없죠? 계산 때려가면 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요. PQ는 지금 서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P, 하면은 Y좌표 뭐라고 쓰면 되겠니? P분의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내가 X좌표를 미지수로 놓으면 뭐라고 넣을까? Q니까 Q, 이렇게 넣으면 좋겠죠? Y좌표는요? 이렇게 놓고 그냥 이 넓이랑 이 넓이를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얘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 가로 길이는 이 P점에 무슨 좌표랑 연관이 있을까요? X좌표, P 이렇게 되겠죠. 이 세로 길이는 Q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을까? Y좌표 뭐라고 쓰면 될까? Q분의 6 하는 건 바로 틀리는 거야. 왜 틀렸을까요? 따라하세요. 길이는 양수. 여기 Y좌표 지금 무슨 수야? 이거 음수야. 음수니까 음수를 기준 쓰면 안 되고 요렇게 꼭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넓이는 S1, S2로 갈까요? 자, S2는 그러면 나와요. S2는 2분의 1, 밑변 P, 높이 Q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지? 계산하면 이게 Q분의 마이너스 3P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S1도 얘 한번 생각해 가져보면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은호, 밑변 뭐라고 쓸까? 이렇게 마이너스 Q. 왜 마이너스 Q인지 설명해 주세요. Q가 음수니까. 근데 길이는 무슨 수로 써야 해서?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높이는 민재 뭐라고 쓸까요? Q분의 1. 그러면 S1은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Q Q분의 뭐야? P분의인가요? P분의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이게 3, P분의 마이너스 3 Q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느낌 와야 돼. Q분의 P, P분의 Q 무슨 꼴? 역수꼴에 그 다음에 그럼 넓이 S는 하면은 6 두 개 더하기 12 더하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P 플러스 Q 플러스 P분의 Q 플러스 Q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빼주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되면 이상하다. 하다 최대가 되버렸네? 무슨 일이야? 왠지 알았어. 뭐가 문제냐? 이거 무슨 수일까? 음수야 이거. 왜? P는 양수죠. Q가 무슨 수야? 그럼 산수비가 있으면 되는데 실수.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놔야 이게 무슨 수? 양수. 이게 무슨 수? 요렇게 되니까 합에 그럼 이제 뭐를 넣으면 되는구나. 최소를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12는 그대로 놓고요. 3 그대로 놓고요. 2 루트 한 다음에 뒤 곱하니까 1 이렇게 돼서 6 최소가 18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어떤 도형의 넓이에 최대 최소 물어본다.
도형의 최대치수든 식의 최대치수든 복잡하잖아요? 따라하세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따로따로 맞춰서 변하지 않는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변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좌표를 보고 길이를 쓸 때는 부호를 조심을 해야 되고 산술계합 평균의 관계를 쓸 거면 무슨 수일 때만 써라. 양수일 때만 써라.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쭉 하고 마무리할게요. 2개 남았으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다면 x분의 1 기본 x분의 1이 얘고요. x분의 k가 하나 더 그려졌네. 여기서 위의 점, 임의의 점에서 x축평행, y축평행 그 직각삼각형 만들었더니 얘 넓이가 72였대.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계산 때려보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요 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결정된 거잖아. 그럼 나는 얘의 좌표 미지수를 놓고 나머지를 그 미지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서영, 그럼 A를 내가 몇 콤마 몇으로 놓을까요? 뭐라고? T? T로 넣어도 되겠네? T 콤마 왜냐면 y는 x분의 1 위점이니까 t 콤마 t분의 1을 쓰면 되겠죠? 그럼 봐봐. 이렇게 한 점 B, 이렇게 위로 한 점 C인데 그럼 C는 A랑 무슨 좌표가 똑같니 얘들아? x좌표 똑같으니까 여기 t 콤마 이렇게 되고 x분의 k 위의 점이니까 t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B는 A랑 무슨 좌표가 똑같아요? y좌표가 t분의 1일 때 x좌표를 그럼 알면 되겠죠? x분의 k니까 넘기면 이제 x는 t분의 kt 되겠네. 이게 뭐야? kt,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축의 평행한 선분의 길이는 x좌표 빼기 x좌표 하면 되겠죠? kt 빼기 t니까 여기는 k-1 이렇게 되고요. 높이는 t분의 k, t분의 1이니까 t분의 k-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넓이 s는 2분의 1 k-1 t t분의 k-1라면은 이렇게 약분되고 2분의 1하고 k-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게 72니까 이거 넘기면 144 144는 누구의 제곱? 12의 제곱 이게 12인 거야. k는 몇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k 14 이렇게 빼면 되겠지. 얘도 있잖아. 얘는 그냥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으니까 계산 때려 박아야 돼. 근데 식을 작성했는데 미지수 좌표를 모르니까 식을 쓸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미지수를 놔야 돼. 얘를 놓을지 어떤 걸 미지수로 놓으면 다 풀려요. 근데 이왕이면 A에 의해서 BC가 결정되니까 A를 미지수로 놓는 게 맞아. 그게 보통 식이 깔끔하게 나와요. 자, 이거 너네가 한번 해보시고요. 딱히 뭐 쓸만한 건 없고. 자, 마지막으로요. 자,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참고로 유리함수도요. 따라하세요. 2차 곡선. 2차 곡선의 한 부분이고요. 2차 곡선을 기하에서 배우게 되고 기하 안 배워도 그냥 2차 곡선 종류라고 말하면 돼요. 2차 함수 1, 그다음 유리함수 우리가 배우는 이 1차분의 1차 얘 유리함수 다 2차 곡선의 일부이고 얘는 특징이 따라하세요. 직선과 연립하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나와도 판별식이나 근각 계수의 관계, 두근함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과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럼 바로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 1인 직선과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럼 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자, 보세요. x분의 1이랑 기울기 1인 직선 t에 따라 교점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봐라 라고 한다면 그치? 이게 맞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은 이렇게 t가 엄청 밑에 있어. 그러면 교점 몇 개? 두 개는 언제 교점 개수가 처음 바뀔까? 뭐 할 때? 접할 때 격파선은 하나가 되고요. 2 하다가 그 다음 몇 개가 될까? 0, 0, 0, 0 하다가 뭐 할 때 바뀔까요? 접할 때 이제 1이 되고요. 그보다 커지면 교점 몇 개? 결국 이거랑 요점 찾으면 되는 거거든. 얘는 참고로 여기 교점 이렇게 될 때가 기울기가 1인 점이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1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여기가 지금 1이니까 y는 x는 1이니까 넘겨봐. 따라하세요. 곱이 1로 일정하다. 그럼 얘도 곱한 게 1이에요. 근데 얘 y는 x 위점이니까 x, y 좌표가 똑같겠지. 똑같은 거 곱해서 1 나왔어. 둘 다 몇인 거야? 1, 1 이렇게 된 거야.
거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1이 1,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여기가 2 이렇게 1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t가 2 그리고 반대편 대칭되는 건 t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은 2 하다가 개수함수를 그리면 2 하다가 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그쪽에 하나로 바뀌고요. 그거보다 커지면 0, 0, 0, 0 하다가 2에서 하나 됐다가 이거보다 커지면 2개가 된다. 이거 y는 g 개수함수를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건 따라서 써보세요. 마이너스를 바꾸고요. 자, 이건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이거는 매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딱 쓸 수 있어요. 두 번째인데 옆에다 따로 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것까지 하고 해볼게요. 우리 그래프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한 거고 근데 문제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 특별한 직선이 아니라면 직접 우리가 미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직접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발씩 무조건 써야 돼. 자, 요거 자 멈추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면서 쓰고 쉬는 시간 할게요. 자, 멈춰봐. 자, 솔루션 2는 기울기가 뿔마이 좀 특별한 게 아니었다면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된다고 했죠?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볼게. y는 x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자, 내가 교점에 x좌표를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y를 소거시키면 되겠죠? 교점에 y좌표가 궁금하다 x를 소거시키면 돼. 나는 누구든 상관없이 교점의 개수를 보고 싶기 때문에 y를 소거시킬게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t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주의할 거 x는 지금 0이 아닌 상태야. 넘겨서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tx는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서 x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는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 똑같죠? 왜? 이 안 되는 부분 있어? 이거 넘긴 거군요. 이렇게 어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립한 거? X분의 뭐 틀렸어? X분의 1 뭐? X를 곱하면 1이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땡큐. 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때 x의 개수, 서로 다른 x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말이 되겠지? 판별식을 쓰면은 t는 t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나요? 4t,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t의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만약에 교점이 안 생길 때 찾아라 그러면 t가 어떨 때? 작을 때. 그러면 이건 교점이 없을 때예요. 얘가 몇일 때? 는 0일 때 일어나면 교점 몇 개일 때? 1개일 때. 0보다 크다 하면 교점 몇 개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가 언젠가 봤더니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t가 2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없고, 이건 t는 뿔마 2일 때가 교점이 1개고 얘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t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그리는 쟤랑 똑같이 되게 중요한 거. 이렇게 t를 나눈 t축 수직선이니까 t축 이렇게 그려놓고 수직선이 아닌데 왜 양쪽으로 있어? 이거 y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t축 그리고 y 2에서 이 사이에서는 없으니까 0, 0, 0, 0 이렇게 되고 1, 1 바깥쪽은 2, 2
그래서 y는 gt. 요 그래프는 따로 안 그려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여기서 쓰고 쉬는 시간 합시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그래프라는 게 빠르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좀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과의 관계가 궁금하다. 무조건 그냥 한 명씩 쓰면 돼요. 참고로 특별히 접선을 찾는다. 따라서 접한다. 접선 찾으면 당연히 판별식 몇일 때를 찾으면 되겠니? 0일 때 찾으면 되겠죠? 주의할 거는 이거는 여기서만 주의할 건 아니고 원방에서도 마찬가지 2차 방부등식도 마찬가지 정의역이 제한되면 조심해야 돼.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는 판별식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교점의 개수를 알고 싶다.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쓰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